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기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일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본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아베 신조 총리의 사연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조사 결과인데요.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굉장한 인기라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물론 과거 위안부 관련 망언으로 비판을 받았던 극우 정치인까지 이 드라마에 빠졌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 저희와 인터뷰하실 때 아베 총리 연임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아사히 신문에서는 어제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지난달보다 6% 떨어져서 31% 정도 나왔고요. 예. 일부 우익인 온라인 문춘이라고 하는 우익계인데 여기서는 20%까지 추락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NHK는 그래도 좀 보수적인데 아베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게 50% 가깝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일본 국민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아베 수상에 대한 지지율은 아주 급격하게 하락했고 여기에서 오히려 사임을 더 바라는 여론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자구적으로 위기를 탈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에 실패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겠죠?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그렇지만 코로나야 이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각국이 다 직면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또 그 코로나 와중 속에서도 오히려 더 성실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은데 자기 이후에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 검찰총장 측근을 임명하려고 했죠. 하지만 예. 이게 실패를 했고 이후에 이제 왜 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려고 했냐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 법무상 가와이라고 하는 의원과 그 부부가 지난주에 이 현역 의원으로는 공식적으로 도쿄지검에서 체포가 됐죠. 예.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작년에 참여연 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량으로 정치 자금을 써서 이렇게 된 건데 이들이 아베 수상의 최측근이고 결국 이 아베 수상이 이러한 정치 자금을 허용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못하면 도쿄지검 특수부가 자민당 본부라든지 수상 관저까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 전체 국민들 중에서는 아베 정권의 부패 전체적인 상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 국민은 이 전 법무상 부부의 불법 비리의 책임은 아베에게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이죠? 네, 그래 실질적으로 이게 예를 들면 자민당 본부가 선거를 할 때 각 당 사무소에 지역별로 약 1,500만 원, 한국말로 하면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씩만 주는데 이 부부가 있는 선거구에게는 약 1억 5천만 원, 15억 원이라는 돈을 준 거고 예. 여기에 이 돈 봉투를 약 한 사람들 200만 원씩 넣어서 약 150명 이상의 돈 봉투를 돌렸다고 하는 게 적발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아베 수상의 허가라든지 동의 없이는 자민당 본부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좀 추락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 의회 해산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말이죠.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해산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지금 중의원이 내년 10월까지가 임기고 4년이기 때문에 꼭 선거는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9월까지가 자민당 총재 임기가 내년 9월인데 그렇다면 원래는 지금 시기에 벌써 후임이 결정되어 있어 여기에서 이 총재 선거를 통해서 이 새로운 후임으로 다음 총선거를 해야만 이게 승리가 가능한데 지금 아베 수상은 이게 후임을 임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 예. 키시다라고 하는 저 외상의 후임 후보가 4% 정도밖에 지지율이 없고 오히려 이제 아베 수상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아베 수상을 반대하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31%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이 총재 선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권을 이시바에게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아베 수상의 유일한 방법은 오히려 중의원을 해산해서 총선거를 하면서 차기 국회의원들 추천권들을 자기가 가지면서 마지막 부심점을 찾으려고 할 건데 하지만 지금 인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중의원 해산해서 총선거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야당으로 정권 개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참패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지금 딜레마에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임기 안에 평화 헌법을 고치는 개헌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예, 아마도 이 평화헌법을 이번에 이야기한 것은 아마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임기 중에 미련에 불과한 것이고 이미 개헌 카드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총선거의 헌법 개정이라는 것을 내걸고 총선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들에서는 자민당 내에서 자체도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은 아베 수상의 자기 개인의 어떤 염원이라고밖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염원이다. 예. 자, 어제가 한일 수교 서명 55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군함도 강제징용 역사, 왜곡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죠. 한일 관계가 여전히 안 좋은 흐름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로 정작 피해를 본 건 일본 기업이다. 이런 칼럼이 실렸다고요? 예, 오늘자 도쿄 신문에도 이게 이제 7월이 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작년 7월 1일부터 수출 규제 관련된 좀 총괄하는 칼럼이 생겼고요. 원래 이제 일본 경제신문 같은 데서는 이런 내용을 실으는데 중앙신문에서 이런 비판적인 칼럼을 실은 것은 좀 예외이고요. 즉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했지만 실제 반도체 부품의 대상인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은 오히려 피해를 보지 않았고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자립을 했고 예. 일본 기업이 훨씬 더 흑자를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정책적으로 실패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이 정치가들이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도 이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논조로 보도를 했는데 예. 이것은 실제 지금 일본의 경기가 엄청 불황적이고 오히려 대외관계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분에 얽매여서 아베 정권이 실리를 놓치고 있다는 지점들을 비판을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겠죠. 예. 근데 이런 신문 칼럼이 일반인들에게도 호응을 얻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지금까지 경제신문과는 다르게 아사히 그리고 또는 요미우리 신문 이후에 이 도쿄 신문은 일본 국민들 속에서는 3대 일간지로 제일 많이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일본 국민들은 아베 수상 속에서 경제가 다시 극복되기는 어렵다. 이 위기를요. 그렇다면 새로운 판을 짜라는 건데 아마 한국과의 당장 무역 규제 또는 이 완화 조치를 하기는 어렵더라도 이 코로나와 관련된 새로운 협력들은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경제인들의 많은 본심이라는 거겠죠. 예. 그러면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은 여전히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본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한국 정부의 이 징용 문제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또는 현금화가 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지 아마 지금 단계에서 한국의 어떤 완화 조치 또는 이렇게 제도 개선 조치만을 보고 백색리스트 전체 복귀는 아마 하기 어렵겠죠. 이런 역사 인식의 문제 또 수출 규제 문제 이것을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로 좀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아베 수상이 워낙 정치가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한국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고 또는 비자 면제 정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작년 이후에 일본 국민들 속에 아베 수상에 대한 지지는 떨어지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많아서 나름대로 이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이 강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지율이 아직도 있는 편이라서 오히려 이것을 자기 지지 기반을 유지하는 형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군함도와 관련된 이 세계 문화유산 시설에 이것이 이 강제 연행이라는 기록을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넣기는커녕 강제 동원이 없었다라고 하는 주민의 증언을 오히려 이 전시하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자극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지지 기반을 강화해서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속셈으로는 보입니다. 예. 그럼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한국 정책은 큰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마도 전반적으로 일본 국민들 속에서는 이 한국과의 관계는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아베 정권 내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아베 정권이 지금으로 상황은 제일 적합한 게 오히려 사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데 이후에 다음 수상이 우리 아베 정권과는 다른 정책을 함으로써 키시다가 됐든지 이시바 시게루가 됐든지 아마 두 사람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일단 제1차
진보차적인 정책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보입니다. 예. 근데 기시다는 아베가 후계자로 염두에 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아마 기시다 씨 같은 경우가 물론 아베 정책 후임으로 지금은 아베 정책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 기시다 씨가 자기 스스로 수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과는 좀 다른 정책을 써야 되고 원래 기시다 씨라는 이쪽은 오이라 전 수상을 포함을 해서 한국과는 조금 친한파적인 계열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 아마 자기 스스로도 아베 정권과는 다른 결을 보이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떻게 보면은 기시다에게는 수상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도 지금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정권 교체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7, 8개로 분열이 되어 있는데 예. 그중에서 국민당이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 이 두 개가 분열이 해서 하나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통합의 논의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고요. 대신 지금 아베 수상의 지지율이 워낙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의원 총선거를 겨냥해서 다시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정권 개최의 가능성까지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는 7월 달에 죄송합니다. 7월에 도쿄 도지사 총선거가 있는데 도쿄 도지사 선거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고이케 지사가 그대로 당선될 확률은 많은데 여기에 야당이 통합을 해서 우츠노미야 겐지라고 하는 전 변호사를 후보로 냈지만 예. 아마 실제 이 고이케 지사를 저지하기는 어렵고 압승을 할 확률이 많은데 지금 야당이 통합을 해도 실질적인 힘을 도쿄에서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에서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대하기는 어렵다. 근데 만일 정권이 교체되면 대한국 정세가 완전히 바뀌겠죠, 아베하고는. 글쎄요, 야당이 정권을 교체해서 한국과의 정책을 바꿨을 때 국민들의 지지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일본이 중국이라든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오히려 새로운 경제 관계의 돌파구도 되기 때문에 키시다 씨 같은 경우나 이시바 씨 같은 경우도 누가 되든지 어쨌든 아베 정권과 같은 정책을 써서는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예. 아베의 모든 정책을 여하튼 개선하는 형태로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전임 수상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늘 있던 이야기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볼턴 회고록에서 드러난 일본의 대미 외교전 살펴보면요. 아베 총리가 한반도 정전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사사건건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는 실제 일본이 방해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도는 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이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난처하겠죠. 미국과 일본 사이에 했던 밀당 같은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돼버린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한국에서 보도하고 있는 즉 문재인 대통령을 판문점 회담이라든지 여기서 배제하려고 했다라든지 오히려 한국의 보수 미디어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서 오히려 일본이나 북한에서 배제된 문재인 정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일본과 관련된 부분은 보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일본에게 80억 달러, 한국에 50억 달러를 전달했다는 형태로 적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었고 코노 지금 현재 방위상이 그런 말은 전해 들은 적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볼턴에게서 날아온 불씨를 지우는데 끄는데 조금 급급한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 모양이죠. 일본 미디어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흥미로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우리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전국 속에서 사람들이 이동이 안 되고 거의 집에 있으면서 이 넷플릭스로 사랑의 불시착을 대부분 많이 본 걸로 나오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일본에서는 아주 드물게 물론 이제 이 드라마가 대부분 보면 왜 인기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현빈이 멋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워낙 드라마가 재밌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조금 이 현상이 지금 이 하시모토 전 지사 즉 혐한파인 지사부터 포함을 해서 한국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일반 사람들까지 이번에 이 드라마에 많이 빠져 있는데 예. 이것은 일본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많은 인식의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예전 같으면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의 새로운 사회가 된 것도 있고 즉 북한은 가보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북한의 내면의 모습을 전혀 보지를 못했는데 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라든지 또는 빈부의 격차라든지 그리고 북한에도 이러한 현빈과
같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저희가 겨울연가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 신문에서는 이런 코멘트도 했는데 정말 일본 20대 여성들이 북한 남자를 정말 사랑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분석이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문화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거네요.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 군대를 소재로 다뤄서 그 일본인들이 그 한국이나 북한의 젊은 남성들이 당연히 그 젊은 시절에 군대를 간다는 것을 상당히 신기해하고 궁금해하고 그런 점이 많던데.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먼저 일본 사람들은 이 남북 분단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요. 오히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이야기인지 북한 이야기 구별을 못하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북한 내에서 그렇지만 한국을 워낙 좋아했던 사람들도 북한 내부까지 더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서도 이런 똑같은 한국과 같은 병역 문제가 있고 또 북한에서도 저렇게 군인들이 좀 즐겁게 다양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조만간 이 주제로 강연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강연 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 한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일 간의 좀 문화교류라든지 시민들에게 자극이 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최근에 이 사랑의 불시착에 대해서 왜 일본에서 유행하는지 조금 의뢰를 받은 강연회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젊은 층들을 보면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한국 드라마가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케이팝을 좋아하는 층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가들은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지만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젊은 층들은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더 코로나 전국 속에서 새로운 면을 인식하고 오히려 더 한국 문화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연예인들 속에서도 가능하면은 문화인들이 이 한일 간의 메시지를 좀 내주고 또 오히려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자 좀 이런 방향으로 서로 흘러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연가 이후에 신한류 열풍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겨울연가 이후에 실제로는 K-팝이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유행을 온 건 사실인데 드라마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대에는 또 드라마가 많이 소재가 한정돼 있어서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역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다양화되고 많은 소재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일본에서 다시 지금 한국 드라마 붐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일본 잡지에서 한국 드라마 볼만한 리스트들을 대거 특집을 만들고 있는 거 보면 명확하게 일본 시민사회에서 다시 드라마에 대한 좀 새로운 관심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도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나 컨텐츠를 보면 한류 쪽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뭐 한국 드라마가 한 번 보면은 다음번을 꼭 이어서 봐야 되고 연속적으로 조금 보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또 드라마가 최근에는 이 스토리가 치밀하고 워낙 잘 만들어져서 일본 드라마와는 너무 비교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일본은 정치도 재미없고 일본 사회에는 너무 불안한 요소가 많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한국은 훨씬 더 K 방역이라든지 한국 사회가 다이나믹하게 보이고 드라마를 보면 아주 모던틱하고 현실화되고 또 깊은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의 이 국력의 차이라든지 새로운 문화의 차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의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를 역동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게이센 예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박변과 김판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